야구 경기 티켓이 2장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함께 가시겠어요? 우리는 야구장에서 소개팅 날 입맞춤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나는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가운 유리잔을 손끝으로 맴돌렸습니다.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친구 수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검은색 니트 원피스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감싸 안았으며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세련된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모델 일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는데 굳이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어 계속 피했었는데 수진이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며 몇 달째 조르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려던 순간 훤칠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탄탄한 체격,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고 검은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에서 단단한 팔뚝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롭게 각진 턱선과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왔습니다. 서유나 씨 맞으시죠? 강민준입니다. 메뉴판도 보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커피가 나오자 민준은 한 모금 들이킨 뒤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계산된 느낌이 전혀 없었으며 소개팅 자리에서 흔히 보는 어색한 웃음이나 과장된 칭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소개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친구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유나는 이렇게 직설적인 남자는 처음이라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첫 만남에서 자신을 포장하기 바쁜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도요. 친구가 몇 달째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어느새 어색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프로 축구 선수였다가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으며 지금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말투가 거침없었지만 진솔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패션 모델이지만 요즘은 일이 많지 않아 후배들 멘토링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좋아하는 음식부터 취미, 여행지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야구 경기 티켓이 2장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함께 가시겠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남자와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야구장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묘한 설렘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가끔 유나를 힐끗 쳐다봤고 유나는 그런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하자 환호성과 응원가가 귀를 울렸습니다. 저녁 7시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고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형형색색의 응원 도구를 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나를 이끌고 3루 쪽 관중석으로 갔는데 시야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민준은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완전히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회가 끝날 무렵 전광판에 갑자기 하트 모양이 떴습니다. 키스 타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을 훑어다니며 커플을 찾았고 화면 속 커플들이 키스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크게 비치자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유나와 민준을 비췄습니다. 전광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순간 유나는 얼어붙었고 주변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몸을 기울이자 유나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그의 입술이 가까워지면서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짧은 키스였지만 전광판 속 두 사람의 모습에 관중들이 환호했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물러났고 유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귓불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입술을 살짝 만지며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고 소개팅 첫날 야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스를 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설레어서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야구장을 나서며 민준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고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유나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 다음에 또 만나도 되겠냐고 묻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 전 뒤를 돌아봤을 때 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손을 흔들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키스 이후 민준에게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냐는 문자가 왔고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유나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자 유나는 자전거를 탄 지 10년도 넘었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준은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자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민준이 뒤에서 받쳐주며 천천히 페달을 밟으라고 말했고 유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며 유나를 바라봤고 그의 웃음이 따스했습니다. 유나 씨 생각보다 잘 타시는데요?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유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네요.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한참을 달렸고 땀이 배어나올 무렵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준이 편의점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건넸고 유나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민준이 유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가 마음에 든다고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한다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유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가 낯설었고 민준의 직설적인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민준은 유나와 자신의 일상을 보여줬고 유소년 축구팀 훈련장에 데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저녁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준은 유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고 그녀가 모델 일로 힘들어할 때 격려해줬으며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도 진심으로 공감해줬습니다. 유나는 점점 민준에게 마음을 열어갔지만 완전히 마음을 주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고 과거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은 유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말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민준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거실 한쪽에 축구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경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고 유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끓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민준이 면을 삶으며 가끔 유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파스타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민준이 요리를 잘한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배웠어요. 혼자 사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면을 포크에 말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민준이 유나의 손을 살짝 잡았고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나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가 떠올랐고 그 남자가 자신을 떠났을 때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떠나갔던 그 사람,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그 기억이 유나를 짓눌렀습니다. 민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웠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으며 민준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민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며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수요일 오후, 유나는 명동에서 후배 모델들과 미팅을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워킹 자세와 표정 연기에 대해 조언해주는 일이었고, 유나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지훈, 유나가 5년 전 사랑했던 남자였고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으며 유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잘생긴 얼굴과 세련된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며 유나를 보는 눈빛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고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근처에서 일하게 됐다며 가끔 이 근처에 온다며 유나와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간곡하게 부탁했고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짧게 커피 한 잔만 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유나를 떠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으며 유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고 민준이 들어서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민준도 유나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으며 유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고 유나는 황급히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민준은 유나를 보지 않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유나 씨 문자 보고 놀랐네요. 이 근처라고 하셔서요.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민준에게 이 근처에 있다고 문자를 보낸 건 맞았지만 만나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에게 자신은 유나의 옛 친구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돌아서려 했지만 유나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오해예요. 우연히 만난 거고 곧 헤어질 참이었어요. 민준은 유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 실망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도 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봐요. 민준은 유나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지훈에게 돌아섰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유나는 듣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민준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민준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한참 만에 민준이 문을 열었으며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은 유나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며 지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게 아니라고, 지우는 과거의 사람이고 아무 의미 없다고 설명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도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고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질투와 의심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침묵이 길어졌으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나는 결국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민준은 문을 닫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민준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유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민준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준 없는 일상이 공허했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으며 그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민준이 너무 성급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지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는 집에서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행선지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고 거리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으며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과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이 떠올랐고 그와 자전거를 타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으며 야구장에서 키스했던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한 공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공원 한쪽에서 축구공을 차는 소리가 났으며 유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구장이 보였고 유소년 팀 아이들이 훈련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동작을 시범 보이며 가르치고 있었고 땀에 젖은 검은 티셔츠가 그의 탄탄한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놓치자 민준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아이는 다시 용기를 내어 공을 찼으며 골대에 공이 들어가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의심했을까? 왜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민준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공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갑게 내리는 빗물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으며 유나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으며 과거의 상처보다 민준과의 미래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방향을 바꿔 민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유나의 옷은 완전히 젖었으며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유나는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고 유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으며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샤워를 막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회색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유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씨, 왜 이렇게 젖어서?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유나는 현관에 서서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준이 수건을 가져와 유나에게 건넸고 유나는 그것으로 머리를 대충 닦았습니다. 저 오늘 공원에서 민준 씨 봤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을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요. 민준 씨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는데 저는 과거에 갇혀서 민준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비에 젖은 얼굴에 눈물이 섞여 흘렀으며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위로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고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으며 유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유나도 눈을 감았으며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키스와는 달리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민준은 유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고 유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응답했으며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민준이 유나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민준이 유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줬고 유나는 욕실에서 젖은 옷을 벗고 민준의 티셔츠를 입었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고 유나는 소파에 앉아 그것을 마셨으며 민준이 옆에 앉아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제 맑았고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며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유나와 민준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했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기로 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유나는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유나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궁금했지만 민준이 비밀이라며 웃기만 해서 그냥 따라 나섰고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걸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으며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멈춰 서더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씨, 제게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혹시 반지일까 하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붉은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고 석양빛처럼 아름다운 붉은색이었으며 유나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붉은색은 열정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유나 씨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어요. 민준이 유나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줬고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으며 유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예뻐요. 민준이 유나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으며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유나 씨,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토록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으며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유나는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전했으며 두 사람은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하늘은 보라빛으로 물들었으며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백사장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민준이 유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유나는 그의 품에 기댔으며 파도 소리와 함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사랑을 두려워했으며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고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유나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며 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며 진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를 만졌고 이 스카프처럼 자신과 민준의 사랑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타오르길 바랐으며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고 유나는 그 손을 꼭 쥐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나와 민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